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회사 제품의 성공 요인과 관련된 표현, 문장,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된 대화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품을 출시해서 성공을 한다면 그 제품의 광고를 위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사 제품이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그럴 때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표현, 그리고 8가지 문장, 또 인터뷰와 관련된 대화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에 관련된 표현은 첫 번째, 요구를 파악하다입니다. 요구를 파악하다라는 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알아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기술력이 좋다. 자, 여러분 핸드폰이나 TV 이런 거 만들려면 다른 회사보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남들보다 기술이 좋다, 뛰어나다 할 때는 기술력이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작동이 편리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다, 이럴 때 작동이 편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화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맞춤화라는 건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제품을 만든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듯이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고객 맞춤화 전략,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시장을 잘 알다. 자, 물건을 판다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시장을 잘 알다,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을 잘 알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성능이 뛰어나다. 성능은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제품의 능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말이죠. 성능이 뛰어나다. 우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다음은 가격이 적절하다. 가격이 적절하다라는 건 제품의 성능에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싸지도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 이 가격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가격이 적절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내외 신뢰 구축이라고 조금 어려운 듯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내외라는 건 나라나 혹은 그 사회의 안과 밖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뜻이고요. 신뢰라는 건 서로 굳게 믿는다, 이런 의미죠. 구축은 어떤 기초를 닦아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나 그 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굳게 믿고 거기에 대한 기초를 닦아 세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믿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대내외 신뢰 구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배운 제품의 성공 요인과 관련된 표현 조금 어렵죠?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신제품 개발을 위해 먼저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요구를 파악하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먼저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었고요. 다음은 대한전자는 기술력이 좋아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자, 다른 회사들보다 물건을 만들 때 기술이 아주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통에 같은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계통에서 다들 인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한전자는 기술력이 좋아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자, 다음은 시장을 잘 알아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자, 판로라는 건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길, 그러니까 새로 개척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새로 개척하는 것, 이런 것을 판로라고 합니다.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잘 알아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새로 출시된 신제품은 성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성능이 뛰어나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기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을 준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표현이에요. 새로 출시된 신제품은 성능이 뛰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신제품은 작동이 편리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작동이 편리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팔린다.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신제품은 작동이 편리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절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여러가지 아까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성능이 아주 좋은데 거기다가 가격도 적절하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제품의 성능에 맞는 좋은 가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했네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절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음, 대한전자는 대내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자, 대내외 신뢰 구축. 베트남 나라와 사회에서의 안, 박,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한전자 제품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전자는 대내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는 고객 맞춤화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고객들이 꼭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고객 맞춤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는 고객 맞춤화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 제품의 성공 요인과 관련된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이 사용되는 문장 같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은 인터뷰와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이 크게 인기를 얻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인터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한번 이 대화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기자가 투한 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주민정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대한전자 노트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한전자 영업팀의 투한 대리를 모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투한 대리님, 안녕하세요. 개발하신 제품이 큰 사랑을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는데요. 보통 기자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이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시청자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하죠.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나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 대화는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인사, 그 다음에 오늘 어떠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걸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주민정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대한전자 노트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한전자 영업팀의 투한 대리를 모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투한 대리님, 안녕하세요. 개발하신 제품이 큰 사랑을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투한 씨가 대답을 하죠. 네,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이 잘 팔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또 물어보네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한 씨가 제품에 자랑을 하게 되죠. 기존 제품과가 달리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성능이 좋을수록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새 제품은 중량을 기존의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우리 제품이 성능이 뛰어나고 또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성능이 좋은 것들은 무거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존 제품과 달리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성능이 좋을수록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새 제품은 중량을 기존의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기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용해 봤는데 한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게 말고도 크게 환영받는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투한 씨가 무게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들어봤는데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그 다음 또 다른 특징, 좋은 점은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도 사용해 봤는데 한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게 말고도 크게 환영받는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투한 씨가 무게 말고 또 다른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컴퓨터보다 모바일에 더 익숙하거든요. 베아노트 N은 스마트폰처럼 필기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에 접속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제품에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한다. 이런 말입니다. 스마트폰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컴퓨터보다 모바일에 더 익숙하거든요. 베아노트 N은 스마트폰처럼 필기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에 접속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또 이야기하네요. 그렇군요. 결국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제품에 그대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제품의 성공 요인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한 씨가 대답하죠. 네,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 시장의 요구가 결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또 베트남 시장은 어떤 것들을 원하나 이러한 말을 같이 했죠. 네,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 시장의 요구가 결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의 성공 요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또 그걸 표현할 때는 어떤 문장을 사용해야 하나, 그리고 제품 자랑을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대화문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